부실이야기 215회입니다. 상속재산 아파트 평가 시 동일단지 내 거래가 활발하여 1순위 유사시가액이 계속 변동한다든가 유사시가보다 낮게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땐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탁감을 받아보고 실제 절세 효과가 있으면 본격 실시하는 흐름인데요. 알고 있는 규정도 매번 법률을 한번 보고 적용하는 습관이 있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한 규정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수수료 부담해가며 적절하게 감정평가 받아도 세법은 국세청이 마음에 안 들면 이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직접 감정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네. 좀 과한 표현이고 실무에서도 평가기간 내 납세자가 실시한 감정평가를 조사국에서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가 잘못 이해한진 몰라도 법 규정만 보면 무한정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증법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흩어진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고 필요하면 예규, 심판례까지 검토해서 이참에 정리해볼까 합니다. 법률만 이야기할 거라 내용도 길어지고 평소보다 더 재미는 없을 거예요. 상속재산 평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규정, 상증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입니다. 보시는 제1항에서 시가로 평가해라 라는 근거가 바로 이건데요. 근데 그럼 시가가 뭐야? 라고 할까봐 제2항에서 보는 것처럼 시가를 또 별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감정가격이란 말이 처음 나오네요. 그리고 제5항, 비로소 감정가액만을 위한 구체적 조문이 나오는데 이 규정은 평가사님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감정평가하면 시가 불인정기관으로 과세관청이 지정하겠다는 건데 납세자들 입장에서 내가 의뢰할 법인이 불인정기관인지 어떻게 일일이 알아서 평가를 맡길 건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평가사님들 입장에서 시가 불인정기관 지정되면 밥줄이 끊기는 셈이라 사실 이 규정에 해당할 만큼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지는 않습니다만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불인정기관 지정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까지가 상증세 법에서 규정한 평가 근거고 이제부터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시행령 규정을 볼 건데요. 시행령 규정이 참 자의적이다 싶어 오늘 주제를 삼은 건데 상증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제1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가기간 전후 6개월이라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늘 다만이 문제인데 이게 얼핏 보면 평가기간 전후 6개월 내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전 2년부터 신고 후 9개월 사이에 시가가 발생하면 몇 가지 요건으로 평심위에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문을 엄밀히 보면 단서 부분에 평가기간 이내에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라는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전 2년이나 신고 후 9개월 내 시가가 있는 경우에도 라고 해서 평가기간 내에 있는 시가와 평가기간 밖 시가의 적용을 동일한 순위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감정평가에서 신고했더니 과세관청이 신고 후 9개월 내 세무조사 착수하게 되면 이 기간에도 평심위 회부에서 새로운 감정평가액으로서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과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가기간 내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우선 적용된다는 법 문헌은 없거든요. 납세자의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2개를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조사 때 과세관청이 추가로 2개를 의뢰하고 총 4개의 평균액으로 조사 시 결정된 경험이 한 차례 있는데 이건 좀 큰 건이어서 예외로 하고 실무상 앞서 본 시가불인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닌 한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으로 결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조문만 보면 평가기간 내 시가가 단서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우선한다는 개념은 아니란 점을 공부 목적으로 남깁니다. 제1항에서 감정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감정가액은 제2호인데 제2호 규정을 표시한 부분 쪼개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목,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하거나 나목,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았을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 가목에 해당할 사례는 저는 실무에서 못 봤고 종종 문제될 사례는 나목,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인데 이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아끼겠다고 해당 부동산의 50% 지분만을 감정받아서 100%로 환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 사례는 무조건 안 됩니다.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사례거든요. 기획재정부 재산 472 예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 재산에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외에도 기준 법무재산 2022-177, 예규 등 다수 의견이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 피상속인 부동산 지분이 30%인데 이를 30%만 감정받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사마다 이견이 있는 사례입니다. 서면 상속증여 2018-589, 증여재산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감정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포함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에 비해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다 싶은데 이 예규를 근거로 피상속인 지분만 특정해서 감정평가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몇 차례 이렇게 신고해봤고 문제된 사례는 못 봤습니다. 제2호 규정의 또 다른 부분, 납세자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와 유사매매 사례가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평심위에 회부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이 규정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데요. 먼저 고객이 받은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와 유사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보다 미달하는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준시가와 유사시가의 90%보다 적은 금액이니까 웬만하면 이 둘을 비교할 때 기준시가가 더 적은 금액이 나오겠죠. 통상 기준시가는 높게 잡아도 시가 대비 60-70% 정도 보니까요. 결국 이 규정에 문제되려면 감정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게 나와야 한다는 거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준시가와 유사시가의 90%보다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평심히 회부해서 납세자 감정가액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참 자의적이고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생각합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나름대로 감정평가 법인 알아보고 두 군데나 감정평가 받아서 제대로 신고했는데 부인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란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 규정 역시 실무에선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사님들이 터무니없는 감정가액을 낼 리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규정상 평가기간 내에 감정평가 받아도 부인될 희박한 가능성조차 존재한다는 게 불안합니다. 다시 시행령 제1항에서 감정평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무슨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제2항에서 규정합니다. 아주 실무에서 중요한데요.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2호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기준으로 평가기간 이내에 포함되는지를 봅니다. 이 두 가지 날 모두가 평가기간 내에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통상 가격 산정 기준일을 사망일로 해서 감정평가 받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이나 되는데 이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 사망일이 아니어도 사망일 기준 6개월 내 특정 시점을 가격 산정 기준일로 삼고 바로 감정평가 의뢰하면 이 역시 적절한 시가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 양 본문에서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사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납세자가 시점을 달리하여 두 번 감정받지는 않을 테니까 실무적으로 평가기간 내 가격 산정 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들어오는 것은 납세자가 받은 감정가액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후에 평가기간 밖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받게 되면 가격 산정 기준일은 사망일 기준으로 할 테지만 평가서 작성일은 사망일로부터 먼 시점에 발생하게 될 테니 이 조문만 보면 평가기간 벗어나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앞서 제1항 단서 조항 설명하면서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밖에서 과세관청이 평심히 열어서 인정하는 감정가액 간의 선순위, 후순위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래서 불안하다 싶은 건데 기획재정부 재산 816 예규에서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1개와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1개, 총 2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때 평심위로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고 서면 법규재산 2021-5540에서는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1개,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2개 있어도 평심위로 3개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규는 감정평가를 받아놓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어서 엄밀히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예규의 결론만 놓고 보면 괜히 좀 불안하다 싶거든요. 제2항에서 또 중요한 부분, 상속재산에 대해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엔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선순위 개념입니다. 시가, 즉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공매가격 등이 없을 때에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한 가지라도 있으면 유사매 사례가액이 아무리 많아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사님들이 이 영상 참고할 땐 고객이 감정가액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유사매 사례가액을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이유는 앞서 봤던 제1항 제2호 단서 납세자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와 유사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만하는지 판단은 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받아온 감정가액이 이 기준금액 이상인데도 조사 때 문제 삼으면 세무사 책임은 아니지만 기준금액 미달했다면 이 규정 검토도 없이 고객의 감정가액을 적용한 거라 귀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략 상증법에서 시가평가 중 감정평가에 대한 규정을 지루하게 알아봤는데요. 실무하는 세무사 입장에선 이번 기회에 법조문을 다시금 봐도 규정이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각종 예규, 다른 세무사님 칼럼, 법조문을 원문 그대로 읽어보고 해석해보더라도 납세자가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를 잘 받아 신고해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법률에 열려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평가기간 내 터무니없이 낮은 가액으로 감정한 것이 아닌 한 증여재산이든 상속재산이든 감정평가액은 실무상 대부분 인정됩니다. 참고로 납세자 감정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이 재감정하여 결정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없어 본세만 부담하면 되고 정말 행여나 걱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납세자가 받은 감정가액이 국세청이 실시한 감정가액보다 무조건 낮게 나올 테니까 평균액으로 하면 납세자가 감정을 받아놓지 않았을 때보다는 그나마 유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상으로 215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